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8번째 시즌의 마지막 강의, 10번째 강의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가입니다. 이제 8번째 시즌이 드디어 마지막 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신 덕분에 이 겨울에도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고 이렇게 또 강의를 새해 또 2번째나 올리게 돼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겨울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년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주 두꺼운 그냥 겨울 잠옷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도리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어머님께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문안 인사죠. 올해 88살이 되셨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워낙 걱정이 많으셔서 전화가 안 오면은 또 이렇게 또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매일 전화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초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 날씨 추워졌다고 이제 곧 겨울이라고. 겨울 되면 아주 나 싫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요즘도 12월부터 그러세요. 이제 요번 한 달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1월부터 추위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1월은 지나야죠. 그러고 그런가? 왜 이렇게 겨울이 길어? 이렇게 이제 나는 추운 게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추우면 어디 외출하시기도 힘들고 또 고혈압도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추운 날 나가시는 게 또 안 좋죠. 또 눈이라도 내리면은 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어디 또 넘어지기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집에서만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동안 겨울이 아주 싫었어요. 겨울만 되면 목이 안 좋은 거 물론이고,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또 한동안 또 낚시를 다닐 때는 이게 여름이 되기를 그냥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4월 20일 고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마다 병원 뒷산을 좀 다니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내리면은 이제 그래도 거기가 동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춥다고 한 열흘이고 보름이고 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산에 오를 때마다 그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 들으면서 산에 오르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겨울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쌩한 냉기 있잖아요. 그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합니다. 오전에 이제 진료를 보고 약간 조금 피곤해질 무렵에 찬바람 쐬면 또 정신도 번쩍 들고, 그래서 또 겨울이 또 좋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겨울은 추운 법이죠, 겨울이 덥나요? 춥지 않으면 겨울이 아니죠. 추나추동 사계절은 진짜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자연의 법칙일 뿐이죠. 그런데 누구는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겨울을 싫어합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반면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은 겨울이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계절은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고 자연의 이법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좋다 싫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죠. 그저 자연은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원래부터 좋다 싫다의 개념은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하면서 구분을 지으니까 좋으면 좋다고 또 난리를 치고 싫으면 싫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자연은 원래부터 좋고 싫은 게 없었어요. 우리가 좋고 싫다고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런 구분이 또 이런 분별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겨울이 싫다고 하는 분 봅시다. 원래 겨울은 추운 법인데 이제 눈이 오는 것이고 그 겨울이라는 게 눈도 오고
또 얼음도 얼고 나뭇잎도 떨어져서 이제 나무는 동면에 들어가죠. 그 겨울은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럴 뿐이죠.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되어진다 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난 겨울이 싫어, 난 추위가 싫어 하고 분별심을 갖는 바람에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겨울을 싫어하게 되면 가을 초입만 되고 초입만 돼도 이제 아이고 이게 추위가 곧 시작되겠구나. 또 올겨울 어찌 보내나. 그리고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아침 저녁 쌀쌀해지게 되면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이제 좀 추워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되고 밤이 길어지고 옷깃을 여미우게 되는 그런 추위가 닥치면 이놈의 겨울 진짜 짜증나 죽겠다. 언제나 이 겨울 지나가나 하고 이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이 11월부터 시작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춘3월이라고 하지만 3월 추위도 봄이라고 부르기엔 사실 많이 춥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 봄 소풍을 갔거든요. 4월 달에. 봄 소풍을 갔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월도 이게 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3월은. 그렇게 따지면 1년에 5개월. 과장해서 말하면 1년에 거의 반을. 겨울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1년 반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거의 반이 싫은 거죠. 그래도 겨울만 싫어하는 사람은 좀 낫죠. 겨울도 싫고 여름도 싫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난 추운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어. 그럼 거기다 5개월 더하기 3개월. 그럼 8개월이거든요. 그럼 남은 건 4개월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추운 계절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계절 속에서 지내야 되니 남들보다 고통이 배 이상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분별이 주는 고통입니다. 그냥 겨울은 추우니까 얘는 어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좀 더 받아들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자꾸 나쁘다고 여기니까 우리의 분별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자꾸 이제 춥다고 하니까 그게 더 춥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더 춥다고 하니까 추위가 뼛속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분별심은 사실 이런 계절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과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A라는 사람과 친한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사람과 친한지 모르겠다. 이러저러한 점이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A라는 사람이 그분한테 어떤 손해를 준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지만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런 점이 나는 그 사람이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A라는 사람이 이런 또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설득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혹시 그 지인이 A라는 사람과 같이 어떤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오해는 풀리겠죠. 그렇지만은 말로 설득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을 해야지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소위 제껴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만나거나 어울리기를 꺼려하고 또 그 사람의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의 얘기만 나오면 주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저도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또 지인이 얘기하는 도중에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라는 사람은 내가 도대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저런 점들이 그렇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제가 가진 또 분별심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 성격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겪었던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서 굳어진 내 자신의 판단이라든지 편견이 굳건히 자리 잡고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잣대가 바로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우리는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싫어하죠. 근데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지내야 하는 게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런 분별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 아, 나는 기독교 신자가 싫어. 그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뭐 자기들 잘났다고 맨날 모이고, 나는 불교 신자가 싫어. 그들은 뭐 절에 불상을 모셔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나는 무신론자가 싫어. 저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부자가 싫어. 그들은 그냥 아주 탐욕스럽고 인정머리도 없고 남의 피를 빨아서 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가난한 사람 싫어. 그 사람들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또 나는 전라도 사람이 싫어. 나는 경상도 사람들이 싫더라. 아, 난 충청도 사람들이 싫어.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은. 또 나는 연예인이 싫어. 나는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또 나는 싫다. 난 또 너무 인색한 사람이 싫다. 나는 남자들이 뭐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싫다. 또 여자들이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싫다.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분별심은. 그런 분별심은 과거의 잘못을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최민수 씨가 어떤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됐는데 자신은 이제 제대로 한 일이 없고 또 바닷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이 달리는 거 예전에 최민수 씨가 어떤 노인이랑 싸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런 사람이 무슨 그런 수상을 거부할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또 악성 댓글들을 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요새 또 유튜브에서 음악을 좀 자주 듣거든요. 그러면 그 가수이 노래한 그 댓글에다가 저 사람 옛날에 대마초 폈던 사람이다. 뭐 저 사람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런 분별심을 그냥 다 가지고 이게 한 번 잘못하면 아주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심이죠. 근데 그 사건만 가지고 볼 때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또 그 사람도 선한 본성이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은 이미 그 잘못에 대한 또 대가를 치렀잖아요. 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10년 전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벌금 몇백만 원 불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돼서 1년 동안 그냥 뚜벅이로 생활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 어떤 사람들 소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 그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10년 전 일 가지고 그걸 들춰내나? 그리고 나 지금 음주운전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잘못하면 끝까지 그런 분별심,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참 인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분별심 많은 사람이 길거리를 다닌다고 봅시다. 아, 눈에 걸리는 게 불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옷이 아유 전혀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저런 촌스러운 걸 입냐. 또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걸음걸이 팔자걸음하고 있다고 저거 아유 걷는 게 왜 저 모양이냐. 또 어떤 여자가 또 하이 신고 똑똑 소리 낸다고 저 무슨 저런 신발 신고 다니면서 남한테 소음을 주냐. 또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남한테 저렇게 피해를 끼치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길거리 나가서 불만이죠. 이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가서도 또 분별심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내 옆에 부하 직원은 어느 지방 출신이라서 쟨 제꼈어. 쟨 싫어.
그리고 건너편에 앉아있는 직장 상사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또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돼. 또 맞은 저쪽에 있는 또 어떤 부하 직원을 보면은, 아, 쟤는 정말 인색해. 돈 한 푼 안 써. 그래서 난 쟤는 또 싫어. 또 저쪽 그 맞은편에 또 다른 부서의 직원은 지난번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쟤 나한테 한번 인사 안 했어. 그래서 쟤는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난 쟤가 싫어. 이렇게 많은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루가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심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난 A라는 사람이 참 싫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그 A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A라는 사람과 말도 하기 싫은데 다른 직원들은 그 사람이랑 너무 잘 친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어울려 술도 마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상대도 하기 싫을 텐데. 좀 이상하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B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B 말이야 그 참 인간성도 안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잣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런 분별심이라든지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편견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하루하루를 불쾌하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랑 만나게 돼서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차를 누가 뒤에다 바짝 대는 바람에 차를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전화번호를 남겨서 전화를 이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차를 빼주게 되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런 사람 용서할 수가 없대요.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저도 막 어떻게 시간이 막 다급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 주차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친구는 뭐냐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자기만의 분별심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는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로 구분해서 스스로 자신을 불쾌함의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분별심은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어버리고 스스로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별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자신을 더욱더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의 유연함이란 바로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의 감옥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분별심에 대한 예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저 깃대 위에 이제 꽂힌 깃발이 이제 펄럭이는 게 보이느냐. 그럼 저 펄럭이게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그랬죠. 저 바람이 부니까 그 깃발이 펄럭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선사가 그랬죠. 바람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다.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책 한 권 들고 어디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래 조용히 책이나 읽자.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기분 좋다. 음악도 흐르고 좋은 책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옆 사람은 그 직원한테 달려와서 이거 음악이 뭐 이런 음악을 트냐고 시끄러워 죽겠다. 음악 소리 좀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이 싫은 거거든요. 싫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깃발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게 흔들리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가 TV 보면서 막 침 튀기면서 욕하는 분 있죠. 이쪽 채널 돌리면 어떤 연예인은 쟤는 말이 너무 많아. 이쪽 채널 돌리면 쟤는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인조인간 같아. 또 다른 채널을 돌리니까는 또 예전에 어떤 스캔들이 있었던 연예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돌리다가 결국은 보는 게 이제 동물의 왕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꼴보기 싫다. 동물이나 보자. 그랬더니 하필 이번에는 또 뱀 특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뱀을 또 싫어하거든요. 하필 왜 뱀이 나오냐. 난 뱀이 너무나 징그럽고 싫은데.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TV를 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그 방송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편안해지고 사람들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겨울도 참 즐거운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마음이 참 편안해지잖아요. 뭘 보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덜 불쾌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올 한 해 분별심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워.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가? 언제 끝나 이 겨울 도대체.